네, 오늘은 저희들이 아두이노를 공부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그 미암하고 RC카, 일단 RC카 모양하고 미암 봤습니다. 이게 3D 프린터 보면 미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RC카는 요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뽑아서 만들어둔 예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고, 요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배워야 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두이노를 공부하면 5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부품들을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입력과 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통신에 관련된 통신 중에서 시리얼 통신을 저희들이 5가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 디지털 입력과 출력은 우리 첫날 강의를 했습니다. LED 불 켜는 거 하고 스위치 2개를 공부를 했어요. LED는 디지털 출력에 해당하는 부품이고 스위치는 디지털 입력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겁니다. 시리얼 통신이 우리 아두이노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디버깅이라는 걸 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내가 짠 대로, 내가 구성한 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고 싶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PC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친구들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종합 개발 툴을 사용하면 브레이크 포인트라 해서 내가 궁금한 라인에 브레이크를 찍어서 거기 있는 그 상태에서의 값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급 툴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화면에다가 값들을 찍어 봅니다. 내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중간중간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프린트해서 확인을 하는 디버깅 작업을 합니다. 근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 여러분 아두이노 보드 저번 앞 시간에 가지고 놀아서 아시겠지만, 아두이노는 모니터를 아두이노 보드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PC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USB 케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PC하고 아두이노 보드하고 서로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디버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뭔가 내가 체크하고 싶은 값이 있다,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리얼 통신으로 PC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PC 화면에다가 표시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우리 주로 통신을 할 때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면 크게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깊게 제가 얘기는 안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UART 통신이라는 게 있고, UART 통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2C 통신이라는 게 SPI 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PC하고 아두이노 보드하고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는 메인에 있는 UART 통신입니다. 나머지 I2C라든지 SPI라는 건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만큼 장거리의 통신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드 위에서 SD 카드하고 칩 또는 어떤 부품하고 부품 사이, 뭐 이더넷 카드하고 보드하고 그 짧은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 방법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는데, 아두이노 보드 한번 꺼내볼까요? 여러분, 아두이노 보드 한번 꺼내보세요. 키트 일단 손에 아두이노 보드를 꺼내고 USB 케이블도 한번 꺼내보세요. 다 꺼내보셨죠? 자, 아두이노 보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신선, 이 2가닥이 필요합니다. 2가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보드하고 우리 PC하고 서로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2가닥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 2가닥의 선은 어떤 선이냐면 TX라는 선과 RX라는 선이 필요해요. 시키고 싶다 그러면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TX는 아두이노 보드를 봤을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트랜스. 그 다음에 RX는 받을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리시브 쪽입니다. 그러니까 TX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상대편한테 신호를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하는, 그리고 RX는 상대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선이 꽂힙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 2개를 서로 통신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편에 꽂힌 RX핀은 내 쪽에 있는 TX핀이 꽂혀야 됩니다. 그죠? 내 쪽에서 나가는 TX핀은 상대편
기구에 있는 TX핀은 RX핀을 꽂혀야 돼요. 서로 선이 크로스가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크로스를 시켜야 됩니다. 내 쪽에서 나가는 신호는 상대편에서 받는 핀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RX, TX 선이 두 가닥이 필요하고, 이 아두이노 보드가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되면 우리 아두이노 보드 중간에 있는 LED, TX, RX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통신을 하면 깜빡깜빡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TX에 있는 LED가 깜빡이고, 데이터를 받고 있을 때는 RX에 있는 LED가 깜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C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올릴 때 보면 이쪽에서 RX 쪽에서 깜빡깜빡거립니다. 데이터를 아두이노 위에 이 프로그램 올라갈 때는 깜빡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시리얼 통신은 TX핀하고 RX핀 두 핀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우리 PC 쪽에서는 지금 우리 PC하고 아두이노하고 둘이 US 케이블을 꽂아서 통신을 시키죠. 근데 시리얼 통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 USB 케이블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USB 잭 옆에 보면 까만 칩이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아트메가 칩인데 이 칩이 USB to 시리얼을 해주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USB 케이블을 꽂아도 아두이노 보드는 시리얼 통신을 하는 것처럼 변환해주는 칩이 있어요. 왜 이 칩을 사용하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면 뒤에 시리얼 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PC에 시리얼 잭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유지책으로 USB를 가지고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칩을 사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우노는 여기 있는 시리얼 통신 TX하고 RX 핀이 이쪽 핀하고 이쪽 USB하고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USB를 사용해 버리면 이쪽에 있는 TX하고 RX 핀으로는 시리얼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는 시리얼 통신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아니고 한 디바이스하고만.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디바이스하고 시리얼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여기 지금 RX, TX 핀에 꽂아서 사용하는 건 하드웨어적인 시리얼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꽂으면 그냥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드를 만들면 하드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핀이 한 0번하고 1번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할 때 가능하면 0번, 1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으로는 시리얼 통신을 한 개밖에 못하지만 이 녀석은 같은 녀석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다른 핀을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USB는 PC하고 꽂아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올리고 디버깅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하드웨어적인 시리얼 통신은 그냥 PC하고 연결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데이터, 다른 디바이스하고 통신을 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시리얼 통신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게 어떤 라이브러리냐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자, 아날로그 입력이라는 건 우리가 디지털 입력은 그 스위치나 버튼이 디지털 입력입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던 걸 다시 떠올리면 디지털 입력은 디지털이라는 건 상태가 두 가지 1, 0이 입력되는 거예요. 아두이노 보드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1 아니면 0 두 가지 값이 입력이 되면 디지털 입력입니다. ON 아니면 OFF 1 아니면 0. 아두이노 보드 회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5V냐 0V냐 하이냐 로우냐가 입력이 되는 딱 두 가지 상태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디지털 입력입니다. 근데 아날로그 입력은 그런 입력이 아닙니다. 로우냐 하이냐 끄졌나 켜졌냐 말고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온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200, 500, 1000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게 아두이노 보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로 값으로 밸류로 입력이 되면 디지털 입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센서리고 온도 센서나 습도 센서, 뭐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값으로 외부에서 센서 쪽에서 값이 넘어오면 디지털 입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 조이스틱을 나중에 사용할 건데 조이스틱은 아날로그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 가변 저항을 사용해 볼 건데 가변 저항이 두 개 붙어 있는 게 조이스틱이에요. 가변 저항은 좌우만 동작을 하는데 조이스틱은 상하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을 두 개 있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하시면 나중에 조이스틱을
우리 미야메 할 때 조이스틱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을 해보면, 뭐 아날로그 아두이노는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ADC 회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변환 회로가 들어있어요.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ADC 회로가 아두이노 보드에는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센서, 온도 센서가 측정한 값이 아두이노 보드로 들어와서 ADC 회로에서 디지털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0V가 0이고 5V가 1023입니다. 이 말은 아두이노에서 입력을 받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센서의 값이 입력이 받을 때는 0에서 1023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고 값을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날로그 입력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긴 쪽에 있는 요 디지털 입출력피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아날로그 입력핀이라고 해서 왼쪽에 A0부터 해가지고 A5번까지 적힌 핀을 사용할 겁니다. 아날로그 입력핀은 따로 떨어져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에는. 자, 제가 첫날 설명한 걸 다시 되돌리면 저쪽에 있는 아두이노의 디지털 입 출력핀 또는 아날로그 출력핀, 여기 물결 배터가 있는 저 핀들은 사용을 할 때 셋업이라는 함수 안에서 핀 모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핀 모드. 왜냐면 저 핀들은 한 핀 한 핀에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고 또는 아날로그 출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핀이 어떤 핀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셋업에서 핀 모드로 잡아줬습니다. 근데 아두이노 아니죠. 아날로그 입력 핀은, 이 핀은 그냥 아날로그 입력 전용입니다. 전용. 여기에 꽂힌 건 무조건 아날로그 입력 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핀 모드 필요 없습니다. 핀 모드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꽂으면 아날로그 인풋으로 생각합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무조건 여기 꽂힌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입력에 사용할 때는 핀 모드가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입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을 할 때 저기 있는 시리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PC 쪽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시리얼을 일단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은 간단합니다. 아날로그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에서 내가 읽을 핀의 번호 A0번 값을 읽어드립니다. 밸류로 해서.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ln 해서 이 값을 PC 쪽으로 보내서 확인을 해보는 거.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A0번에 아무도 부품 꽂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더미 값, 이상한 값이 막 지금 흐르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아두이노 입력 스케치 열어서 이렇게 타이핑하시고 업로드 시키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어떤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우리 A0에 아무 부품이 센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미 값이 막 흐르고 있을 겁니다. 쓰레기 값이 막 흐르고 있을 거예요. 쓰레기 값이라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의미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건 입력은 아날로그 입력이 0부터 1023까지 입력이 되니까 아날로그 출력도 0부터 1023까지 값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입력은 0부터 1023까지 입력받을 수 있지만 출력은 0부터 255까지만 출력할 수 있어요. 0부터 255까지면 여기 칠판에서 설명이 좀 그런데 0부터 255까지면 0일 때가 0V고 255일 때가 5V의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모터를 우리가 디지털 출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디지털 출력입니다. DC 모터의 스피드가 255를 주면 최대로 돕니다. 0을 주면 멈춰요. 자, 그러면 가변장을 돌렸을 때 입력값은 0에서 1023까지 들어옵니다. 그걸 비례해서 출력으로 0부터 255까지 출력을 해야 되겠죠. 1023이 들어올 때 최대 속도 255를 해야 돼요. 계산을 하면 그렇죠? 비례식입니다. 비례식인가요? 비례식이죠. 0일 때 가변장의 값이 0일 때 DC 모터 속도가 0 그리고 가변장이 1023일 때 DC 모터의 속도가 255 중간값은 비례식으로 뽑아내면 되겠죠. 뽑아내면 되는데 아두이노에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매핑을 시키면 입력값 0에서 1023까지 레인지를 0부터 255까지 레인지로 매핑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DC 모터는 나중에 주의할 때 이게 있습니다. DC 모터에서 PWM을 이게 그러니까 전압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0부터 시작해서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고 모터가 돌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압이 필요합니다. 동작 시작할 때 전압. 그래서 0부터 이렇게 비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값이 올라가야 모터가 돌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전압의 크기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터가 돌 수 있는 RPM, 최대 RPM이 정해져 있어요. 모터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하는 모터 류들은 5V가 걸면 최대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V의 동작을 하는 모터 같은 경우는 3.3V가 될 때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DC 모터를 사용할 때 여러분 나중에 RC카 만들 때 DC 모터를 사용할 때 DC 모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의 전압이 걸어져야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위에 있는 회로로부터 해서 전류를 평소에 전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50을 먹는다. 이 모터가 돌아갈 때 50 정도의 값을 가지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전류를 먹으면 모터가 돌기 시작하는 딱 그 순간에는 전류가 평소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동차도 처음에 딱 시동 걸기 전에는 전류를 많이 써요. 그죠? 시동 딱 걸면 깜빡이는 차도 있죠. 좀 옛날 차들은. 안에서 사용하던 내부 전등이 꺼진다든지 뭐. 그러니까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그 순간, 도는 순간에는 전류가 다를 때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회로로부터 전류를 확 끌어들여요. 모터 쪽으로. 그러면 회로 설계를 잘못하면 회로가 뻗어버려요. 모터가 돌기 시작하면 회로가 뻗어버려요. 그러면 회로가 잘못 만든 거겠죠. 그걸 방지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콘덴서, 커패시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커패시티를 꼭 설치를 해줘야 돼요. 우리 나중에 보면 회로에 나옵니다. 커패시티를 걸면 어떻게 되냐면 커패시티는 전류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쭉 뽑아주고 다시 충전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커패시티예요. DC 모터하고 8050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이때까지 우리가 220옴을 사용했는데 모터는 220옴이 아닙니다. 1kg입니다. 1kg. 준비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모터가 돌아가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테이프를 잘라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그 뾰족한 부분을 붙여야지 돌아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8050을 하나 사용하시고 저항은 1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N이라고 적힌 게 그림상으로 납작한 면입니다. 앞쪽이 납작하고 뒤쪽이 약간 둥글스러하죠. 납작한 면이 이쪽으로 보고 있을 때 그린 회로가 이런 회로입니다. 자, 블루투스를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 블루투스가 있고 우리 블루투스 헤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블루투스 4.0이라는 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테스트할 건 버전 3.0까지 2.0, 3.0은 같습니다. 속도 차이가 조금 있고 2.0, 3.0이 같습니다. 자, 블루투스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블루투스 4.0은 속도가 3.0보다 빨라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 블루투스 4.0이 되면 여러분들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비콘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장비가 있고 4.0의 아이폰에 블루투스가 붙으면서 4.0이 붙었습니다. 5에서 붙었나요? 4에서 붙었나? 4.0이 붙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하고 아이폰하고 호환이 되는 앱을 하려면 블루투스 4.0으로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리죠. 예전에 블루투스 그전에 버전 4.0 버전 이전의 버전은 아이폰 앱을 개발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디바이스하고 같이 미국에 보내야 돼요. 애플 쪽으로. 그런 건 안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훨씬 더 디바이스 쪽에 많이 붙어 있고 하여튼 오늘 우리 사용할 거는 2.0, 3.0대 버전입니다. 그래서 칩을 속도하고 다 넘기고 여러분들 블루투스 우리 헤드폰을 사든지 키보드를 사면 제일 처음에 사면 뭘 하냐면 페어링이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죠? 페어링.
서로 여기 있는 블루투스 장비하고 내 폰하고 서로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붙인다기보다도 서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폰에서 헤드폰을 인식하고, 스피커라고 합시다.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 폰을 인식하게 되고 내 폰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인식하게 되게끔 서로 페어링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예, 페어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물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블루투스 장비가 발견이 되면 그걸 클릭해서 페어링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어링을 할 때는 비밀번호, 핀코드라고 그러는데 비밀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3.0까지의 절차입니다. 4.0은 페어링이 필요 없어요. 예, 4.0은 필요 없습니다. 4.0은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검색, 그 다음에 페어링, 그 다음에 연결되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페어링은 한 번만 하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합니다. 우리 블루투스 스피커 제일 처음 사서 박스 뜯을 때 한 번만 페어링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예, 무조건 자동으로 페어링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패키지에 여기는 작은 패키지도 들어있습니다. 블루투스 칩이라고 적힌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4개짜리고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칩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여기 있는 블루투스 통신 칩은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는 칩입니다. 블루투스 칩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4개니까 자, 시리얼 통신하니까 딱 눈에 들어오죠. 맨 위에 VCC가 있고 그라운드입니다. 저거는 이제 뭐 안 봐도 VCC는 5V 연결되고 그라운드는 접지에 연결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 다음 자, TX, RX는 안 봐도 알겠죠. 블루투스 칩의 TX는 아두이노 보드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RX 핀에 들어갑니다. RX 핀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기. 너무 짧아.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죠. 자, 저기 다리 쪽에 VCC 그라운드 TX라고 적힌 저 핀은 아두이노 보드에 RX라는 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신이 됩니다. 저기 RX라고 된 핀은 아두이노 보드에 TX 핀에 꽂혀야 됩니다. 그래야 통신이 됩니다. 시리얼 통신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연결 안 돼요. 연결 간단합니다. 자,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TX는 RX 핀에, RX는 TX 핀에 연결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우리는 벌써 USB를 PC에 꽂아서 하드웨어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의 0번, 1번 핀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요. 2번, 3번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 1번, 2번은 우리 USB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 못합니다. 2번, 3번을 사용할 거고 2번이 RX 핀이고 3번이 TX 핀이라고 우리 스케치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RX 핀이니까 블루투스의 TX 핀하고 2번하고 연결되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게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 이 순서대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VCC 그라운드 RX TX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뒷면에. 그래서 블루투스의 TX가 아두이노 보드에 2번에 연결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연결해 통신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이 안 되는 사람은 RX TX를 잘못 연결하신 거예요. 저기 있는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블루투스 모듈에 적혀 있는 대로 하세요. 저대로 하면 틀립니다.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블루투스 모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2번이 우리가 RX가 될 거고 3번이 TX가 될 겁니다.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그러니까 블루투스에서 RX 핀은 3번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이 틀립니다. 얘기해도. 통신이 안 되면 옆에 사람하고 연락을 하십시오. 케이블을 한번 쳐다보고. 자, 연결이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자, 이 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를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저 위에 보면 소프트웨어 시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는데 2번을 RX 펜으로 사용하고 3번을 TX 펜으로 사용할 겁니다. 하시고 시리얼.beg인에 9600, 그 다음에 이거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9600. 그러니까 블루투스하고도 9600의 속도로 통신을 할 거고 내 PC하고도 9600의 속도로 통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BT 시리얼, 요거는 블루투스에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PC 쪽으로 보내주고 PC에서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블루투스 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P코드까지 넣으면 지금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하고 내 앞에 있는 블루투스 칩하고 페어링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폰에서 명령을 주면 빵판에 붙어있는 칩이 그걸 수신해서 아두이노 보드로 전달해 줍니다. 자, 페어링까지 됐나요? 자, 페어링까지 됐으면 우리가 자, 페어링이 됐으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블루투스 쪽으로 데이터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느냐? 앱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앱이 있어야 돼요. 명령을 주는 앱이. 그 앱을 우리가 하나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자, 구글 앱스토어 요 가셔서 구글 앱스토어로 가셔서 검색을 하는데 블루투스 SPP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앱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앱은 우리가 직접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RC카를 하면 이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육 중이니까 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명령만 줄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SPP 프로, 블루투스 SPP라고 검색을 하면 아이콘은 좀 바뀔 수 있는데 이름이 블루투스 SPP 프로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유료 하지 마시고 무료. 혹시 RC카를 가지고 앱을 만드시려는 분은 이거 비슷한 그냥 블루투스 통신하는 모듈을 안에 밑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블루투스 리스트가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 내가 이름을 바꿨던 블루투스를 선택해서 연결을 합니다. 커넥트 눌러서 연결을 하세요. 자,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중간에 포기한 팀이 보이는 것 같은데 위암이라고 포기하고 자,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 칩에서 깜빡이던 LED가 딱 멈춥니다. 연결이 된 상태면 자, 연결까지 됐으면 지금 내가 이 앱에서 아두이노, 그러니까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면 여기 있는 바이트 스트링 모드라는 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채팅 화면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한글은 안 됩니다. 영어로 적어서 송신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리얼 모니터를 띄워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헬로우가 치면 PC에 헬로우가 뜹니다. 반대로 시리얼 모니터에서 하이라고 치고 이러면 이쪽에 하이라고 나타납니다. 요 위에 나타나죠. PC하고 PC가 아닙니다. 아두이노 보드하고 지금 여기 있는 앱하고 통신하는 겁니다. PC에 보이는 건 우리가 스케치에서 시리얼 통신으로 PC로 보내주기 때문에 PC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거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예, 한조, 두조, 예, 세조, 잘 따라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스케치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회로에 지금 블루투스 칩 하나만 달라붙어 있죠? 여기서 LED를 연결해서, 자, 제가 설명합니다. 여기서 LED를 블루투스 우리 방판에다 연결해서 칩시다. 여기서 1이라고 하고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블루투스에서 1이라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LED를 켤 수 있겠죠? 스케치하기 나름입니다. 자, RC카에서 모터를 두 개를 돌릴 겁니다.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프로토콜을 정합니다. 1은 전진, 2는 후퇴, 3은 왼쪽, 4는 오른쪽. 그러면 스케치를 프로토콜에 맞게 짭니다. 1이라는 게 들어왔으면 왼쪽으로 앞으로 간다. 2라는 게 들어오면 양쪽 모터를 뒤로 돌린다. 여기라는 게 들어오면 모터를 다 정지시킨다. 그렇게 해서 프로토콜을 잡으면 여기서 1 넣으면 정지 앞으로 가고 2 넣으면 뒤로 가고 되겠죠? 우리 아까 해봤죠? C를 USB 꽂아서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LED 껐다 켰다 하면 또 시간이 우리 얼마 없으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방판에 LED 하나만 꽂고 연결을 하고 스케치를 여기서 1이라고 명령을 주면 LED가 켜지고 0이라고 주면 끄지는 거 실습을 간단하게 다